네, 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 펼쳐보겠습니다.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8강전 대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기남님의 추천주는 바로 나무가입니다. 이 나무가는 갤럭시 노트 10에 적용된 3D 센서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뭐 아무래도 갤럭시 시리즈 최근에 계속해서 관련 부품주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김종구님은 에스텍파마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원료 의약품 제조업체인데 비보존과 진통제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무가와 에스텍파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그쪽 나무가는 최근에 이제 뭐 MC넥스라든지 이런 쪽의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이 카메라 모듈은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부분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세계 소니를 제치고 이 시장을 다 이미지 센서 부분을 장악하게 되면 이 연관한 그런 관련 연관 비즈니스에 있는 종목들도 역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나무가를 포함해서 MC넥스 같은 종목은 앞으로도 빅 트렌드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고 조정이 오늘 좀 나오고 있는데 더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잠시 쉬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하고 또 경쟁하고 있는 에스텍파마를 한번 보시면 이 에스텍파마도 사실은 뭐 지금 그 바이오주들에 관련해서는 제가 썩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개별적인 관점에서는 이 종목이 여기가 단기 지지선이 돼서 아마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는 좀 무난하게 한번 테스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이미 이 종목은 이제 다른 섹터 쪽에 섹터의 대장주인 뭐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HLB에도 뭐 파미셀, 네이처셀 등등의 종목들은 대상투를 다 기록을 했지만 이 종목은 그렇게 시세를 많이 내지 않았고요. 과거에 이 종목은 바이오주의 주류 종목들이 갈 때는 좀 쉬었고요. 이 종목은 혼자 이제 개별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젠백스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따라서 스텍파마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섹터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고, 지금의 주도 섹터는 지수 관련 섹터 쪽에서 그다음에 업황이나 이제 향후 진화 사회 쪽과 관련된 1등 섹터는 바로 이제 IT와 관련된 반도체나 카메라 모듈이나 뭐 여러 가지 폴더블이나 이런 쪽이 포함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테마 섹터에서는 사실 이제 오늘도 이제 남아토건이 16%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대선 테마들이 아마 내년 이맘때까지는 계속해서 시장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쪽은 아주 산발적으로 개별로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시장의 주도 섹터 쪽에는 오늘 비록 조정을 받고 있으나 나무가를 긴 호흡에서 이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호흡에서 뭐 IT에 있는 나무가를 에스텍파마보다 더 유리하게 보셨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는 나무가였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오하임님 오늘 메디프론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역시나 또 바이오 섹터죠. 미국 바이오젠 치매 치료제인 아두카누밥의 신약 신청을 기대해 보면서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석봉님은 더구전자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사지에서 이 종목 자주 등장을 합니다. 무선 이어폰 인기가 수혜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메디프론과 더구전자 앞전 대결과 약간 비슷한 성격의 대결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식을 할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는 마치 오래 사귈 친구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신뢰할 수 있고 또 집안도 탄탄하고 또 교양도 있고 나름대로 시적 능력도 갖춘 그런 소위 경제력도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야말로 뭐 계속 적자 뭐 이틀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적자 내고 그리고 경기만 좀 어려워지면 힘들다 그러고 그런 종목들은 친구 고를 때처럼 그렇게 좀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처럼 지금 두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메디프로의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지금 비보존 얘기도 뭐 나오고 하지만은 이 역배열 상황에서 종체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고 과거에도 이 종목이 뉴스 띄워놓고 가는데 일가견인 종목이라서 그런 정도의 모습이고 계속해서 신뢰하고 갈 그런 친구 같은 종목은 못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 3년 또 진흥화 사회가 계속되면서 IT 쪽에 대한 그 시장의 중심축은 별로 크게 흔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이 종목은 내년도 실적이 엄청 좋아지면서 그야말로 그 과거 최대 실적을 넘어설 정도로 이렇게 강한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특히나 내년도에 진짜 주목해야 될 몇 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얘와 비슷한 정도로 아마 주목을 받게 될 종목들을 꼽으라 그러면 제 손에 지금 꼽을 수 있는 종목 5개 종목이 채 안 됩니다. 이미 지난번에 갔던 종목들 제외하고요. 예를 들면 뭐 세경하이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미 갔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실적 호전의 강도라든지 또는 ROE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거 최전성기 때의 모습을 이제 넘어설 정도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종목의 제품 경쟁력이라든지 실적 기대가 높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뭐 관심을 둔다 그러면 이 종목은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과거 전기차가 잘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종목 좀 되냐 하면 아마 제 판단으로는 사막 콘덴서나 그 정도 종목처럼 아주 강해 보이는 또 실적도 되고 밸류가 좋은 그런 종목이니까 꼭 유념해 두시기 바라고 두 종목의 승자는 믿을 만한 친구 더구전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자가 등장했네요. 더구전자가 메디프론을 이겼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세틀뱅크 윤여민 팀장의 추천주 이 종목 자주 등장했죠. 간편 현금 결제 관련주입니다. 현재장 부합이네요. 그리고 곽영훈 부장은 삼성전기 추천해 주셨는데 뭐 실적도 괜찮고 2020년에는 실적이 충분히 더 상향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장 1%의 강세 또 대형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는요? 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세틀뱅크 내수 쪽에 있는 그런 쪽이고 금융 쪽에서 요즘에 이렇다 할 혁신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뭐 비트코인 이후에 사실 혁신이라고 얘기할 만하게 부끄러울 정도로 이제 많은 기술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세계적인 기술이 나오기는 어려운 산업이고요. 원래 내수가 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역별의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 세틀뱅크 여기서 자주 보이는데요. 신저가 간 종목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저는 관심 없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시장의 중심 트렌드 산업 구조 조정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중국도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IT 산업은 지속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진흥화 사회라는 것은 기존의 산업의 기반이 기계나 화학이나 전통적인 그런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던 그런 산업 베이스먼트들이 중심이었지만 이제 그 기반들의 상당 부분이 소위 IT 부분에 내주게 되게 돼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전자 부품이 절반 정도 벌써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삼성전기를 말씀드리고 특히 이 종목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바로 나무가라는 종목처럼 삼성전기가 지금 사업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오래된 PCB 부분을 부가치 낮은 PC 부분을 1조 정도가 되는 사업 규모를 떼어내서 카메라 부분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MLCC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서 이 삼성전기는 이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특히 카메라 이미지 센서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면 삼성전기도 형님 덕에 원님 말고 형님 덕에 나팔 좀 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삼성전기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이겼고요. 다음 대결입니다. 정원정 과장 스튜디오 드래곤을 추천해 주셨어요. 국내외 콘텐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무난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분석하셨고 염승환 차장은 세진중공업입니다. LNG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면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자, 섹터별 대표적인 종목이 또 하나씩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스튜디오 드래곤
말고는 사실 이제 중국 관련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과 이제 고령화는 앞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한류 쪽에 특히 컨텐츠의 어떤 수요 자체를 뭐 크게 높이는 요인은 아니고, 여전히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섹터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중국은 구조조정이다. 그러면 중국과 관련돼 있는 과거 비즈니스들, 이미 그걸 통해서 시세를 많이 냈던 종목들의 큰 시세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이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미 여기가 이제 남극 대륙으로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잠깐 여기 이제 한국까지 나왔는데, 부산행 그 배를 타고 갔어야 되는 배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바로 급락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종목 실적이 좋다라는 거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과 경쟁하게 하게 되는 세진중공업입니다. 이 종목도 뭐 실적이 괜찮고, 최근 들어서 LNG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올랐듯이 이 종목도 실적은 뭐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입니다. 한데 조금 전에 봤던 이 종목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이건 이미 과거에 데이세를 냈던 종목이고, 세진중공업은 요즘에 이제 막 턴어라운드가 실적이 좋아지는 거라서 박스권 하단을 쳤다고 봐서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큰 그림에서는 제가 이제 죽은 종목은 안 하죠. 네, 추세가 끝난 종목은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상향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이고, 최근 지수 하락 때문에 조정 받았었는데 다시 또 반전의 흐름을 보이면서 여기를 이 정도까지는 보이니까요. 두 종목의 승자는 세진중공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세진중공업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8강전을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네 종목이 정해졌습니다. 나무가, 그리고 더구전자, 강력한 또 우승 후보 하나 등장했고요. 삼성전기와 세진중공업까지 네 종목입니다. 4강으로 넘어가 볼게요. IT 대 IT네요. 나무가와 더구전자의 대결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보셨습니다만은 IT 쪽의 MC넥스라든지 또는 지금 보셨던 나무가, 이런 종목이 사실은 이제 시세를 좀 많이 냈고요. 그다음에 제가 밸류나 내년도죠. 그러니까 2020년 실적 전망을 봤더니 조금 제가 기대하는 과거에 이제 IT가 돌아설 때 그 실적 호전의 강도하고는 2017년도에 OLED 폰이 나오면서 했던 그 정도 강도는 조금 못 미치는데, 이 더구전자는 과거에 소위 BH라는 종목 기억하실 텐데, 네네. 2017년에 대시세를 내면서 갔던 그 종목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실적이 좋은 거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두 종목의 승자는 나무가 나쁘지 않은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더구전자를 어쨌든 데이터로 봐서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괜찮은 종목의 대결이었습니다. 나무가도 네. 괜찮은데 더구전자가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네요. 두 종목의 승자는 더구전자였고요. 다음 대결입니다. 삼성전기와 세진중공업의 대결. 이제 돌아 나오는 쪽이냐, 아니면은 좋은 또 대장을 갖고 있는 아우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 삼성전기가 참 오래 고생을 했거든요. 아까 이제 BH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 삼성전기는 언제 대시세냐면 2017년부터 18년 중반까지 대시세가 이렇게 났었거든요. 이때 모멘텀에 MLCC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중소형 OLED에 대한 삼성전자의 OLED 폰이 이제 언제 나오냐면 여기 나왔거든요. 2017년 5월 이후부터 나와서 이게 대세를 이뤘는데, 그 시세 이후에 모멘텀이 없다가 지금 새로운 모멘텀 하나가 생긴 건데, 이건 스스로 만든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의 지금 카메라 관련한 모듈,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가 세계 최강이 되면서 또 구조조정까지 하면서 이제 기존에 수익이 잘 안 나던 PCB 부분, 이 PCB 부분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PCB 부분은 이제 대만도 그렇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에 아주 생고생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쪽은 부가치가 낮다라고 보고 삼성전기가 떼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떠내는 비즈니스는 구조조정 대상 비즈니스인 거고,
새로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을 사업을 한다면 해야 되니까 카메라 모듈 비즈니스에 집중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삼성전기는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세종중공업은 조금 중공업이라는 이름처럼 사실 전체적으로 이 중국 관련 비즈니스의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 중공업은 기본적으로 산업재에 속해요. 그래서 한국이 생산하고 있는 산업재 섹터는 중국의 산업 구조 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두 종목 승자는 삼성전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은 IT에서 나왔네요. 더구전자와 삼성전기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더 강할지 결승 한번 치러볼까요? 네, 오늘 사실은 이게 제가 오늘 모사지를 하면서도 시장의 어떤 핵심주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종목들은 제가 선정하는 종목들이 아니고 다른 또 증권사나 또는 시청자님께서 선정한 종목들이 되다 보니까 이 최고의 종목을 이 시간 동안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적어도 섹터 자체에 대한 컨셉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모처럼 만에 내년에도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 나왔고 이제 막 무릎을 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더구전자입니다. 오늘 우승 종목은 더구전자로 하고 삼성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대 수익이 좀 다르고요. 네. 삼성전기 실적 좋아져 봐야 이 더구전자 좋아하시는 거하고는 그야말로 이 자동차로 얘기하면 3단과 1단의 차이, 뭐 태권도로 얘기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범님이 될 수 있는 4단하고 초단의 차이 정도니까 태권도 초단이면 이제 좀 아는 거고요. 4단이면 사범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 차이가 이제 더구전자와 삼성전기 차이라고 봐서 오늘의 우승 종목은 더구전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우리가 더 좋게 바라볼 수 있는 더구전자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 종목은 매수가 조금 올라와 있는데 8,000원 정도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만 드리겠습니다. 10,000원 드리고 손절은 7,5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이미 지금 더구전자가 오늘 시장에서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8,000원으로 매수가 잡아주셨고 네. 1차 목표가 10,000원입니다. 손절가 7,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더구전자였습니다. 자, 오늘도 무료 방송하시죠? 네, 오늘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장이 외국인 매도가 멈췄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 이후에 2,150선까지 지수가 상승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지수의 자리는 눌림목 조정이 끝나고 그러니까 상승 1파동 이후에 차트를 잠깐 보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첫 번째 파동이 올라올 때는 주도주가 뚜렷하지 않은 듯이 보이면서 이 종목 저 종목 함께 오르면서 반등이 들어오지만은 지금 조정 파동이 대략 끝나서 눌림 저점이 나온 상태라서 재차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나 한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의 펀더멘털 자체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은 최근에 이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또는 한국이 지금 무역수지 흑자를 꾸준히 내면서 그야말로 사실 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경쟁하는 뭐 독일 정도나 해당이 될까요? 그 정도를 이제 막 가끔 뛰어넘기도 하는 정도의 어떤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이제 우리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구조조정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과를 낸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 자체도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적어도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사지 않기 때문에 탄력은 약하지만 시장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IT 산업, 앞으로 지능화 사회로 가는 IT 산업, 그리고 지능화 사회는 앞으로 200년간 지속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산업 혁명 이후에 진행됐던 그 흐름이 IT를 중심으로 한 지능화 사회로 가면서 이 한국이 가장 그 또 주목받는 나라 중에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주주가 되는 IT 섹터의 수익률 극대화 방법 그리고 지금 테마소 섹터 쪽에서도 오늘 남아토건이 15% 지금 급등하고 가고 있는데요. 이 실적이 좋은 섹터인 IT에 대한 수익 극대화 전략. 그 다음에 또 앞으로 1년간 계속될 대선 테마 수익 극대화 전략 말씀드리니까 잠시 후 11시 10분에 무료 방송에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